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네 책방의 주인장 냥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10권을 읽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을 새로운 챕터는 돌아갈래 발풀 과자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꼭 봐주세요. 돌아갈래 밥풀 과자. 전천당의 주인 베니코는 얼굴이 몹시 어두웠다. 왜냐하면 겐타가 지금까지 내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미마루, 겐타군이 그 소각할 어드벤처리 몰래 가지고 나갔나 봅니다. 베니코는 하는 수 없다며 한숨을 푹 쉬었다. 그 옆에 검은 고양이 스미마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런, 스미마루 탓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나의 실수입니다. 빨리 그 차를 찾으러 나가야지요. 베니코는 몸을 벌떡 일어났다. 그 무렵 겐타는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료헤이라는 남자아이와 함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까진 기억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거대한 버섯이 빌딩처럼 자라있는 숲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다. 그때 벼랑간 커다란 나비떼가 공격을 해왔고 지하로 끌고 와서는 우리를 이 이상한 우리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이제 너를 넣고 냄비에 온갖 약재를 다 넣어서 같이 끓여대. 마녀님께 바칠 거야. 검은 나비를 조종하고 있던 마녀가 그렇게 말했다. 마녀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겐타의 엄마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 말투까지 꼭 닮았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를 바치면 대마녀님께서 나에게 힘을 나눠주실 거야. 그러면 난 행복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 내가 포기해라. 겐타,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과자가게를 찾아야 해. 과자가게에 가지 않는 한 엄마는 행복할 수 없거든. 정확히 되돌려야 해. 되돌려놓고 꼭 겐타를 데리러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 겐타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겐타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3가지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옛날에 친구랑 같이 신기한 과자가게에 갔던 것. 엄마는 자기가 사고 싶은 과자를 샀다는 것. 그리고 친구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는 것. 내가 그 애한테 과자를 사주어야 했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나만 과자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신나서 그만. 결국엔 그 과자 힘도 나 스스로 망쳐버렸지. 주얼리 젤리 같은 걸 사지 말아야 했어. 그 애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베이비 카스텔라를 내가 사줬더라면 그 애는 행복했을 거야. 나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테고. 아빠도 그런 말만 되풀이하는 엄마와 맨날 싸우고 함께 지내는 걸 힘들어했다. 겐타는 엄마 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다. 이상한 과자가게를 찾으러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처음엔 괴롭고 슬퍼서 날마다 울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 할머니가 슬퍼하시기 때문에 겐타는 할머니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웃고 착한 아이로 지내려고 했다. 그렇게 하니 점점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쯤이었다. 할머니가 병이 났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겐타는 아빠에게 맡겨졌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잘 지냈어? 라며 겐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아빠 옆에는 새 아내가 있었다. 새 엄마라니. 그래도 나에겐 우리 엄마가. 겐타는 자기가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역시나 아빠네 집에서 사는 것은 힘들었고
이내 겐타는 손을 들었다. 더는 안 되겠어. 할머니네 집으로 가야지. 세탁기랑 청소기 사용법은 알고 지금 용돈이면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아빠께는 할머니 친구분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라는 편지를 남기고 아빠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전천당에 이끌려 가게 된 것이다. 엄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과자가게에 자기 곡이 되다니.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금세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면 되잖아. 겐타는 정말로 엄마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엄마를 다시 만나 예전처럼 살고 싶었다. 그런데 전천당 과자가게의 힘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전천당에는 틀림없이 엄마를 찾아주는 과자도 있을 것이다. 겐타는 엄마를 찾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엄마는 다시 어딘가로 떠나버릴 테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전천당에서 원하는 걸 가진다면 그 뒤엔 틀림없이 겐타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이 전천당에서 엄마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자 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겐타는 그대로 전천당에 눌러앉았다. 자기가 가게에 폐가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착하게 행동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했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솔선해서 도왔다. 그러다 딱 한 번 참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다름 아닌 주얼리 젤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샀던 과자, 사고 나서 후회했던 과자. 이런 과자를 손님들에게 팔아서 안 돼. 이 과자 때문에 엄마도 나도 불행해졌으니까. 그래서 실수인 척 병을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다. 그것 말곤 어느 때 이상으로 가게 주인 베니코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었다. 베니코가 계속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겐타는 입술이 깨물었다. 어드벤처의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었다. 차의 효과는 몸의 세기를 즐기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류행이라는 아이한테 줬다. 그런데 차를 마시지 않은 겐타까지 현실이 아닌 이런 세계로 빨려 들어와 버렸다. 전천당의 물건은 모두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베니코의 말에 따르지 않은 일을 그르쳐버렸다. 후회했을 때 문득 료헤이가 걱정되었다. 어드벤처를 마신 그 아이는 괜찮을까? 용케 도망쳤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지? 료헤이를 걱정할수록 후회는 더 깊어졌다. 되돌리고 싶어. 되돌릴 수만 있자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텐데. 되돌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빌었을 때다. 겐타가 갇혀있던 우리 바깥에서 파밭 빛이 나더니 베니코가 나타났다. 베니코님! 겐타는 구하러 와주셨군요. 라고 소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다. 베니코가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겐타에게 베니코는 느릿느릿 말했다. 드디어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행운의 손님. 그 말에 겐타는 화들짝 놀랐다. 베니코는 겐타를 구해주러 온 게 아니다. 전천당 주인으로서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겐타는 자기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이제 더 이상 전천당에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자 손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엄마를 기다린다는 계획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겐타 자신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무엇보다 료헤이를 본래 살던 세계로 돌려놓고 싶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자기가 매듭짓고 해결해야 한다. 마침내 겐타는 주머니에서 5엔짜리 동전을 꺼내 베니코에게 내밀며 말했다.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본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돌아갈래 바풀 과자가 안성맞춤입니다.
마치 다 알고 준비온 것처럼 베니코는 작은 봉지를 꺼냈다. 빙글빙글 소용돌이 무늬가 빼곡한 예쁜 하늘색 한지로 만든 봉지였다. 전천당의 물건 중 특히 힘이 세서 웬만한 일로서는 손님께 놓지 않는 과자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자는 모든 일을 다 되돌릴 수 있는 대신 과자를 먹은 사람의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됩니다. 기억을요? 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거야말로 손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갖고 계신 그 오엔을 받겠습니다. 1968년에 발행된 오엔. 얼마 전에 그 행운의 동전을 말입니다. 네. 겐타는 울먹이며 500원 동전을 넘겨주고 돌아갈래 밥풀 과자를 받아들였다. 겐타는 눈을 꾹 감았다. 행운의 동전을 잃었으니 이제 전천당에는 갈 수 없어. 무엇보다 베니코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대로 전천당에 머무르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겠지. 깨끗이 포기하자. 이걸로 끝이니까. 모두 끝.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겐타는 밥풀 과자 하나를 입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때 베니코가 말을 걸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돌아갈래 밥풀 과자를 드시면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서 드십시오. 네? 네? 겐타는 베니코를 보았다. 베니코는 방긋 웃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장난스러운 웃음이다. 수수께끼만 같은 이 말은 동시에 실말이라는 걸 겐타는 깨달았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했다. 어딜로 되돌릴까? 류헤이에게 어드벤처를 주기 전? 아니면 어드벤처를 훔치기 전? 아니야. 그런 거라면 베니코님이 일부러 잘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리 없어. 마침내 겐타는 이해했다. 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고마웠습니다. 겐타는 돌아갈래 밥풀 과자를 입에 넣었다. 노릇하게 구워 구수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그저 맛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뒤로 스르르 의식이 희미해졌다. 마오코는 단장 친구 타케야와 함께 보석 디자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봄 날씨. 찰랑이는 봄바람도 아주 상쾌해서 끝없이 걷고 싶었다. 이런 아름다운 꽃에 둘러싸여 있으니 귀고리 목걸이 디자인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왠지 이번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큰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큰 액세서리 회사의 취업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와 함께 꿈과 희망도 불끈불끈 솟아났다. 한편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다케아는 기분이 울적했다. 다케아의 모습을 보고 마오코는 가슴이 아팠다. 다케아는 얼마 전에 까다로운 병에 걸렸다. 병은 말끔히 나았지만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병은 후유증으로 앞으로 아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아주 좋아하고 결혼을 해서 꼭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다케아로서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휴, 어떡하면 좋을까? 단짝 친구에 대한 걱정에 마오코가 한숨을 쉬었을 때 어두운 골목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쪽으로 가야 해. 다케아,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볼래? 뭐 어때? 가끔 다른 길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마오코는 다케아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오래된 과자 가게 앞에 이르렀다. 아니, 이거... 다케아가 손을 떨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있었다. 투명한 봉지에 든 과자였다. 아기 모양의 작은 카스텔라가 몇 개 들어있고 베이비 카스텔라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영문이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져. 이거 사야 되겠어. 마침 가게 안에서 주인이 나왔다. 다케아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베이비 카스텔라 주세요. 그런데 덩치 큰 흰머리 주인은 고개를 가로질렀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가씨는 오늘의 행운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이쪽 손님만이 전천당에서 물건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케아는 마오코에게 매달렸다. 부탁이야, 마오코,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이 베이비 카스테라를 사줘. 이렇게 부탁할게. 마오코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필이면 마침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영락없이 진짜 보석처럼 보이는 젤리가 작은 병 한 가득 들어있는 주얼리 젤리. 보석 디자이너를 꿈꾸는 자기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과자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친구지만 내가 왜 다케에게 내가 원하는 과자를 포기하면서도 사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울해서 해주고 싶긴 한데. 다케아의 말을 못 들은 채 하며 마오코는 주얼리 젤리 병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병을 잡지 못하게 마오코를 말렸다. 안 돼요! 라고 말하듯 자기 팔에 잡아당기는 조그마한 손이 느껴졌다. 당황해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인기척조차 없었다. 마오코는 기분이 완전 상해버렸다. 왠지 모르게 이대로 주얼리 젤리를 샀다가는 무척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오코는 주인에게 말했다. 베이비 카스텔라 주세요. 물론 마오코는 미처 몰랐다. 이날의 아주 작은 사건이 자기와 친구, 훗날 태어날 자기 아이의 운명까지 크게 바꿨다는 것을. 스키타 겐타 9세 남자아이 1968년 발행 ON.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자가게 전청당 10권 돌아갈래 바풀과자를 읽어봤어요. 여기 바풀과자 마지막 쪽에 나오는 여기 이 조그마한 손과 목소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알겠나요? 바로 이 돌아갈래 바풀과자를 먹은 요 겐타를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 돼서 좋았어요. 그렇게 이상한 과자가게 전청당 10은 끝났고요. 다음에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